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자 밖에 있는 사람이라는 책을 준비했는데요. 진정한 소통과 협력을 위한 솔루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책 소개를 하기 전에 출판사와 저자에 대한 소개를 좀 해볼까 해요. 저자는 아빈저 연구소라고 되어 있고요. 출판사는 똑같이 아빈저 연구소지만 위즈덤 아카데미라고도 되어 있네요. 아빈저 연구소를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빈저 연구소는 인간과학과 사회과학을 중심으로 사람, 변화, 성과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을 위해서 철학, 심리학, 사회학, 법학, 교육학, 언어학, 경제학, 경영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공자들을 포함하는 학술협회예요. 그리고 그 실제 적용을 위해서 글로벌 파트너들과 함께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과 같은 경우에는 한국 창의적 리더십 센터와 함께 사회, 경제 모든 문제의 원인은 인간에게 있고 그 해결책 역시 인간에게 있다라는 철학과 사명으로 동서양을 아우르는 리더십과 조직 문화 개발에 관한 과학적인 방법론을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해 오고 있다고 하네요. 목차를 들여다봤더니 크게 3부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첫 번째는 소개글로 되어 있었고요. 한 부, 두 부, 세 부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것들 중에 소단락이 8개씩 이렇게 또 나뉘어져 있었네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에서는 똑똑 새로운 생각과 마음을 열어보세요 라고 개관을 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 새로운 만남, 두 번째 한 가지 문제, 세 번째 자기 기만과 상자, 네 번째 현상 이면에 있는 더 깊은 문제, 다섯 번째 효과적인 리더십의 근원, 여섯 번째 영향력을 결정하는 근원적인 선택, 일곱 번째, 인간인가 혹은 대상인가? 여덟 번째, 목표와 현실 사이에서 의문. 이분은 우리는 어떻게 상자 안에 들어가는가로 시작하고 계세요. 소단락을 살펴보면 아홉 번째, 케이트 사장과 만남. 10번째, 계속되는 질문. 11번째, 자기 배반 그리고 그 후. 12번째, 자기 배반의 특성. 13번째, 상자 안에서의 3과 1. 14번째, 공모. 15번째, 창조적 결과 창출이 어려운 이유. 16번째, 상자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들. 그리고 마지막 3부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상자 밖으로 나와 최선의 행동을 하는가로 마무리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에서도 소단락을 한번 살펴보면 17번째, 루 허버트와의 만남, 18번째, 상자 안에 있는 리더십, 19번째, 상자 밖에서 존재하기, 20번째, 상자 안에서 소용없는 목표, 21번째, 상자 밖으로 나가는 길, 22번째, 변화와 혁신으로 이끄는 리더십, 23번째, 진정한 리더 탄생, 24번째, 새로운 기회와 도전.
그리고 크게 나뉘어진 이 3부를 마지막으로 맺은 말에서는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 사상 그리고 퇴계 세종으로부터 배우는 리더십의 근원이라고 큰 단원을 마무리하고 계시네요. 네, 소개글을 읽고 책 소개를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지난 수세기 동안 인간의 마음과 행동, 그리고 삶의 다양한 활동을 연구하는 인간과학에서 동서양의 학자와 전문가들에게는 한 가지 중요한 이슈가 있어 왔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자기 기만이다. 이것은 철학, 심리학, 사회학, 경제학, 교육학, 언어학 등 인간과 사회과학을 깊이 있게 연구하던 학자와 학회의 고유한 연구 영역이었다. 하지만 대중들은 일반적으로 그 말 자체가 생소할 뿐만 아니라 거의 모르고 있었다. 자기 기만이 우리의 삶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라면 우리가 몰라도 상관이 없겠지만 실상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건드리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건드리고 있다는 말은 아마도 그것의 영향력을 묘사하기에는 지나치게 부드러운 표현인지도 모른다. 실제로는 모든 면에서 우리의 삶의 경험 가치를 결정짓고 있다. 따라서 자기 기만이 우리 자신의 영향력의 본질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과 상대방의 경험까지도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다루려고 한다. 특히 리더십과 관련하여 왜 자기 기만이 리더십과 조직 문화에서 핵심적인 문제인지, 왜 서로 간의 소통과 협력이 어려운 것인지, 왜 자신의 일에 책임을 갖고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인지, 이것에 관한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책을 탐구하는 것이 이 책의 주제이다. 이와 관련해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쉽고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이제 막 기어다니는 아기가 있다. 아기는 자기 몸을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온 집안을 기어다니고 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몸을 뒤쪽으로 밀다가 그만 가구 밑으로 들어가고 말았다. 당황한 아기는 소리치며 울면서 가구 밑에서 빠져나오려고 여기저기 몸을 부딪히며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그럴수록 오히려 가구 밑으로 더 밀려 들어가고 만다. 그러자 아기는 가구를 점점 원망하기 시작한다. 그 원망이 점점 더 커져갔고 자신이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유일한 행동을 한다. 그것은 가구를 더 세게 미는 것이었다. 하지만 가구를 밀면 밀수록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어 갔다. 아기는 전보다 더 가구 밑으로 들어가 꼼짝 못하게 되었다.
만약 아기가 말을 할 수 있다면 이 상황에서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통은 모두 다 가구 때문이라고 비난할 것이다. 결국 그러한 생각에 의존해 아기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하며 관련된 문제는 자기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다. 비록 아기가 이러한 상황을 알아차리지 못한다고 해도 이것은 분명 아기의 문제이다. 이 상황에서 아기가 하는 행동이 어떻게 문제가 되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바로 더 큰 문제인 것이다. 바로 이 문제로 인해 아기가 생각하는 그 어떤 것도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자기 기만도 이와 같이 우리 문제에 대한 진정한 원인에 대하여 눈 멀게 한다. 일단 멀어지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해결책은 실제로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다. 이것은 직장이나 가정에서 우리 자신에 대한 진실을 희미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 대한 관점을 왜곡시키며 현명하고 유익한 의사결정 능력을 방해한다. 우리가 자기 기만하는 만큼 우리의 리더십과 파트너십은 모든 면에서 영향력을 잃어버린다. 이것은 가구 때문이 아니다. 리더십이란 사람들과 더불어 현재의 상황을 개선시키고 원하는 결과를 달성하는 문제와 관련된 것이다. 우리가 상대방과 상황에 대해 잘못 생각하는 만큼 우리의 어떠한 노력도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하지 못한다. 또한 조직에서 구성원들이 자발성과 책임감을 갖고 자신의 일에 정성을 다하는 책임 문화를 구축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이것이 바로 자기 기만이 리더십과 더불어 조직 문화에서 핵심적인 이슈가 되는 이유이다. 우리는 오랫동안 학자들의 배타적인 연구 영역이 되어왔던 인간과 사회과학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에 대하여 쉽게 가르치고자 이 책을 쓰게 되었다. 이 책은 앞서 이야기했던 문제 그 이상의 것들을 함축적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그 해결책도 담고 있다. 우리가 대학, 기업 조직, 지역사회에서 자기 기만과 그에 대한 해결책을 함께 학습하면서 사람들은 분명히 자기 자신을 둘러싼 문제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조직에서는 명확한 비전을 갖게 되었고 갈등과 분쟁하는 마음이 사라졌으며 팀워크에 대한 열망이 활기를 띠었고 신뢰와 책임감이 배가 되었으며 삶과 일에 대한 행복감이 커졌다. 미국 뉴욕의 기업 경영인, 중국 베이징의 정부관리, 싱가포르 글로벌 매니저, 유럽과 한국의 주요 기업들, 국제적인 공동체 운동가, 코넬과 하버드대 경영대학원생들, 브라질의 학부모 단체 등 어느 조직이나 어느 사람들과는 상관없이 문화와 인종을 초월해서 개인적인 또는 문화적인 문제들을 이해하고 해결하였다. 그들은 스스로와 서로의 가능성을 새롭게 발견하고 협력을 통해 새로운 소망과 도전을 가졌다.
우리는 이러한 학습 과정이 앞서 말한 거의 모든 분야와 직업적인 면에서 새로운 지렛대를 제공하며 당면한 문제와 상황을 새롭게 보고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 개선함으로써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 가기를 소망한다. 기업이나 정부기관, 벤처업계, 그리고 사회공동체와 가정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단지 역량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좋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당신이 바로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